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로 삼고 유지가 가능한 그런 체지방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체지방이 그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체지방이 그 체온 조절도 해주고 뭐 이제 장기하고 뼈하고 사이에서 완충작용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어디 뭐 맞으면은 이제 외부 충격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흡수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 작용을 이제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체지방률이 또 너무 낮고 이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체지방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체지방에 대해서 그 피트니스 시장이나 뭐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이제 상담받거나 이러면은 이제 트레이너 분들께서 이렇게 D자 그려주시면서 근육은 무조건 많아야 좋고 체지방은 이제 낮아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체지방은 무조건 낮은 게 좋고 근육은 뭐 많은 게 좋은 거구나. 체지방률은 한 자리는 돼야 그게 뭐 좋은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남자분들 이제 보디빌더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체지방률을 거의 5%까지 떨어뜨리는데 이게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몸도 좋고 막 무대에서는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러니까 저 상태가 되게 건강한 상태구나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자료인데요. 자, 체지방이 5%일 때 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Not sustainable.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철저한 선수분들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생존을 위한 최소 체지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더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 떨어뜨리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가 역설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은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속은 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몸은 되게 좋은데 얼굴은 되게 아파 보이고 이제 막 면역력도 떨어져서 병에도 되게 노출되기 쉬운 상태고 이제 성생활 같은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 건강은 둘째치고 성격까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대회 때는 이제 몸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약간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막 수분 조절한다고 물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막 짜증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로우 스트렝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대회에서 이런 포징할 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을 힘을 다해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Always starving,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세 번째, Low hormones and no muscle gains. 그러니까 이 말은 체지방률이 극도로 낮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근육 성장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체지방률이 극도로 낮은 경우가 이렇고, 자, 이번에는 아싸리 높은 경우로 한번 봐볼게요. 남자의 경우에는 한 20% 이상, 그리고 한 여자의 경우에는 한 25%에서 한 30%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요 정도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살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체지방률이 20%가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에 이제 비만 때문에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뭐 관절염 같은 거 그런 거에 걸리기 되게 쉬운 구조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되게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생성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려요. 자, 결론은 너무 낮거나 이제 높으면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반인은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이나 비시즌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유지가 가능하면서 이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체지방률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한 8%에서 12% 정도, 여자는 한 16에서 한 18% 정도, 그 정도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fairly sustainable, 그러니까 힘들지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는 이제 복근도 나오고 언제든지 이제 깔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일반인 수준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moderate strength,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고, good muscle gain, 근육을 얻기 좋다 그런 거죠.
그리고 usually hungry, 종종 이제 배가 고프고 healthy 호르몬, 건강한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 만드신 분도 이 정도 범위에 있어서 약간 미화해서 쓰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호르몬 분비나 뭐 근육 생성 그리고 뭐 스트렝스 이런 데에 있어서 사실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지하려면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태고, 뭐 건강에는 뭐 딱히 이상이 없는 상태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에서 15%요 정도로 보시면요, 사실 요 정도가 림메스업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체지방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반인한테는 뭐 운동이건 뭐 2분할 5분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식단이건 그리고 무슨 체지방률 이런 것도 다 합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지가 가능하냐 이건데, 보시면은 very sustainable 하죠. 그 다음에 high strength,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good muscle gain이고요.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호르몬 분비는 아주 그 왕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 10%에서 12%.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자리라면, 사실 저는 한 자리 체지방률은 추천하지는 않는데, 한 자리면 한 맥스치는 한 8% 정도? 이 정도 범위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복근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데피니션은 있는데, 스트렝스나 뭐 호르몬 분비 그리고 근육 성장에 있어서 최적인 상태는 아니고, 뭐 딱히 건강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약간 식단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3에서 15%, 복근이 막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 막 조명 있는 데 가서 조명빨 받으면은 복근 보이고요. 스트렝스, 뭐 근육 성장, 그리고 뭐 호르몬 분비 요런 거는 이제 최적이고, 맛있는 걸 상대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본인이 뭐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의 질이나 뭐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지방률에 대한 목표를 이뤄서 일단은 이제 건강하고 취미로서 즐겁게 안 다치고 이 운동을 이제 쭉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일반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이었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